어? 근데 방금 얘기해주신 이 내란 선전죄에 이어서 좀 여쭤보자면은 예. 국민의힘에서 이런 행동들 예. 그리고 또 관저 시위 참여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저희는 윤석열의 네. 그 비상겸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네.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으러 간 거죠. 이것도 궤변을 똑같이 하는 건데 네네. 이것도 이제 내란 선전죄가 된다면은 네. 그럼 당연히 예. 정당 해산 예. 요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니 정당 해산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당 해산은 정부가 제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사실은 윤석열이 임명한 내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각에서 그 정당 해산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죠.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고 하면 새 정부에서 그 정부의 법무부에서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법무부 산하에다가 위원장당 해산 TF를 뒀어요. 법무부 산하에.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팀장을 맡았던 사람이 정점식 검사장,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산하에 그래서 검사 3명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팀장 밑에 부팀장, 그다음에 팀원 2명 해가지고 총 4명의 검사가 나머지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통합진보당의 그간 그 위원정당으로서 의심받을 만한 행동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조사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끝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은 이게 뭐 시간 지나면은 못 하고 네.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 정권 바뀌면은 지금 행동들을 그대로 물어가지고도 만약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은. 예, 제가 뭐 예를 법무부에서- 들면 그때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라고요. 거기 소속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한 분의 국회의원이 그 뭐 지하혁명 조직이라고 이제 거기서는 명을 했는데 RO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볼루션 그 저기 오가니제이션인가? 그래서 혁명 조직이죠. 혁명 조직. 한국어로 번역하면 혁명 조직인데 그래서 지하 혁명 조직이라는 거 RO라는 걸 결성을 해서 그 RO 구성원들과 내란을 음모했다는 거예요. 결국 행위는. 근데 그 내란을 음모한 행위가 결국에는 음모한 행위는 또 나중에 인정이 안 돼요. 형사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선동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 RO 구성원이 상당수가 아니 RO 구성원 전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고 32명입니다. 그중에 11명이 주요 당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이석기 의원 1명이에요. 한 명인데 예. 그 밑에. 그러니까 주요 당직이라는 게 뭐 어디 그냥 당직자들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11명이.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에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에 적법한 법원 발부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몰려가신 분들이 한 40여 명 정도 44명. 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내란을 선전하거나 옹호하는 행동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세요. 이석기 때는 1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꽤 많다. 예. 네. 그때도 뭐 이렇게 의원수 비례하면 어떠냐? 그때 보면 통합진보당의 의원수는 5명이었고요. 네. 그 중에 이석기 의원 한 분뿐이었어요. 그러면 5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거의 2분의 1이라서 그렇죠.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아니 근데 조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세요. 예, 계속 그리고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이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른바 우두머리 수계의 역할을 만약에 내란을 했다면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석기 의원인데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내란 행위까지 못 나갔거든요. 네, 그때 그래 내란 선동에 그쳤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가 내란 선동에 그쳤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대통령직까지 됐고 근데 그분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죠. 해버렸어요. 내란을. 확실해졌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계속 국힘의원들은 계속하세요. 시간 관계상 요거만 짧고 굵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힘에서 계속 시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왜 빼? 이거 다시 해야 돼. 네. 재의결해야 돼. 네. 요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라는 걸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 법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국회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뭐냐면 뭐 군인들이 어떻게 침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을 발령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는 거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이런 헌법을 위반했고요. 이거는 이런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그건 의견이에요. 핵심적인 징계 사유 내지는 탄핵소추 사유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예요. 그 피소추자 내지 징계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예, 그 행동을 사실관계를 열거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손대는 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거는 당사자의 일방 의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구속하지도 못해요.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조항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아, 헌법재판소가? 네, 그거는 과거에 박근혜 탄핵 사건 때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의견을 밝혔고요. 네. 그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재 공보관도 뭐라 그랬냐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맞아요. 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듯한 또 정쟁의 느낌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니까 네. 헌재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좀 내준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그래서 그 이른바 로마 법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당사자는 사실을 말하라. 법은 법원이 말한다. 법은 법원이 말한다. 네. 그리고 그 시비 거는 발언 중에 또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아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과거에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너네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빨리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방금 언급해주신 권성동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기가 그렇습니다. 소추위원장일 때. 아 그리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누구처럼 뒤에 숨어가지고 재판에 뭐 이렇게 뭐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소마도 아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나갈 거 다 나갔잖아요. 네, 소환하면 다 갔고 그 다음에 법원에 출석도 다 하고요. 지금 오늘도 출석하셨던데 보니까. 네. 네. 정당하게 재판 진행되고 있고 네.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다수가 연루된 이른바 패스트트랙 재판이 있어요. 그게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6년째 하고 있는데 재판 기일이 잘 못 잡아요. 왜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안 해서 이 본인들 재판을 좀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인가 보네. 네. 아 왜냐면 불체포 특권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좀 어려워요. 아 나경원 의원 빠루는 해결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사건이야. 아 그게 그거예요? 네. 아 그게 지금 6년째 1심을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엄브레드님 그게 이거랍니다. 예. 지금 22대 국회잖아요. 네. 그 사건이 벌어졌던 건 20대 국회입니다. 20 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은커녕 1심도 안 나왔어요. 아, 근데 그건 출석을 안 해가지고. 네. 어이가 없네요. 네. 누가 재판을 지원하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은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너무 반가워서 할 얘기가 많았는지. 네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어, 못 하셨던 말씀이나. 예, 아마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피소추자인 대통령, 탄핵 사건의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실시간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헌재에서도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구성한 내각이 헌법재판소 구성조차 협조하지 않을 정도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구나. 이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헌법 재판들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윤석열 측에서는 지금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도 출석 안 하겠다 뭐 이런 입장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헌재가 보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출석을 안 하는 건 저는 그래요.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출석을 한다는 식으로 막 의견을 했잖아요. 네. 이제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다. 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우리가 그걸 말리진 않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랜만에 나와주신 우리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가끔 마실 삼아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랜만에 많은 분들 반가워하셨는데요. 조상호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후반전으로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